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인의 날 행사가 지난 3월 30일 시내 노쇼 이벤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9시 시작된 식전 행사에는 각 교민단체와 일부 소수민족단체 공연이 있었고 야외 행사장에는 각종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으나 예상보다 교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한인의 날 행사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제청소년예술단이 초청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먼저 코리안데이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시장이신 필고프 외 3명이 오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에서 레이벌 파티자 마이클 우드, 마르자 루백, 레이먼드 후오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 내셔널 파티에서는 마크 미셸, 멜살리, 사이먼 코나, 닥터 지안양, 닥터 매지 파머, 크리스 비숍, 사이먼 브라운, 돈 비더스, 에즈너스 로히니 참석하셨습니다.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축사에서 크라이스처치에서의 총격 테러 사건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는 뉴질랜드인이라는 긍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뭉치자고 말했습니다.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Korean community. Your contribution to Auckland, whether it be in the sports field, the business field, or in education, or to enrich our culture. Because being multicultural enriches us as Aucklanders, it does not divide us. And I say to the young Koreans born in New Zealand that are here today, be proud that you are New Zealanders, but be proud of your cultural identity handed down to you by your ancestors, your forebears, because that is part of who you are. 제1회 로열 폴리네시아 패션쇼가 오클랜드 시내 핸더슨 코번 에스테이트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패션쇼에는 9명의 해외 디자이너 등 모두 14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고 50여 명의 모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개성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는 통화의 공주가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인연금과 최저임금이 지난 4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은 노인연금과 최저임금 인상은 뉴질랜드 경제와 복지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은 사상 최대폭으로 시간당 1달러 20센트가 올라 17달러 70센트로 조정됐고 노인연금의 경우 2.6%가 올랐으나 ACC 비용은 내렸습니다. 또 연구개발 인센티브는 연구개발에 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15%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로버슨 재무장관은 이번 노인연금과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크라이스처치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국내외에서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뉴질랜드는 크라이스처치에서 희생된 사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쉬운 절차를 밟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뉴질랜드는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등 가장 쉬운 절차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0명이 숨지는 테러가 발생했지만 뉴질랜드 이민 신청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테러를 저지른 호주 국적의 총격범은 뉴질랜드를 테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세계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가 총기 사건이 있기 열흘 전에는 4,844명이었지만 열흘 후에는 6,45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민 신청이 가장 많아진 나라는 미국으로 674명에서 1,165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테러범들의 표적이었던 무슬림들의 이민 신청도 크게 늘어나 총격으로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는 9명이 희생됐지만 파키스탄 시민들의 이민 신청은 증가했습니다. 이민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로는 테러 이후 제신다 아던 총리가 보여준 포용적인 리더십과 총기 규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등 빠른 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들과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위뱅크 측은 5년 만기 고정 이율의 경우 1일부터 80베이시스 포인트 이율을 내려 4.29%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달러 가격도 떨어져 뉴질랜드 1달러는 미화 68센트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주식시장은 1% 이상 올라 NZX50의 경우 올 들어 10%나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 대한 염려로 호주와 미국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이율이 떨어져 많은 주택융자를 받은 사람과 비즈니스의 경우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오는 11월부터 오클랜드 서울 노선에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휴가 기간에는 주당 5회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작년에 타이페이 취항을 시작으로 에어 뉴질랜드가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책 전환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찾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관광청은 작년 한국인 관광객 수가 5.5%가 줄어들어 87,500명을 기록했으나 한 달 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측은 한국 직항 노선이 취항하게 되면 더 많은 뉴질랜드인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아시아 노선으로의 연결도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한국 노선에는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투입됩니다. 900여 명의 운전자들은 WOF 발급이 잘못돼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와이카토의 자동차 검사기관인 케임브리지 오토 일렉트릭과 자동차 검사자인 올리버 윌슨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찾아내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당국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WOF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당국은 일부 자동차 검사는 도로안전 규정에 따르지 않고 WOF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충돌 시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 시내와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웰링턴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웰링턴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주 3단계 성장 계획을 논의하고 공청회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마련되는 것으로 앞으로 30년 후 인구가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주택 15,000가구가 새로 지어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내 중심 상가 뉴타운과 보햄포어의 6층 안팎의 아파트 15채를 짓는 것으로 이 지역에 지어진 1930년 이전 건물을 헐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 외곽에 주택을 짓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 북쪽에 녹색지대를 개발해 도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카울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카울 의원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미국의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울 의원은 1일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 can put the maximum pressure, you get them to a point where, okay, and this is the only way it's going to work, is that I'll give up my weapons, but I need economic assistance. And, I want to be a vibrant economy. 메카울 의원은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북한 비핵화 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should be a part of the discussion. China, they have the greatest leverage over Kim Jong-un, and they're the biggest player in this negotiation. 메카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진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전 행정부들이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매번 북한을 양보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갖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They probably have miniaturized the nuclear warhead, which they could attach. Their accuracy is not all that great, but they could hi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메카울 의원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데 우선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며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